네, 금요일 여러분 기다리시는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순서입니다. 수소한 주치 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면 부족과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맨 먼저 여쭤보는 말. 정재닥 선생님은 없으세요? 매번 한 번 공격하고. 이제 수면 부족이라는 거 되게 상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미만을 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네. 하루에 8시간을 자도 모자란 그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네. 낮 시간에 얼마만큼의 피곤함을 느끼느냐, 네. 그래서 낮 생활에 내가 불편한 정도의 피로가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네. 저는 수면 부족은 없어요. 근데 참 인생의 아이러니가 네. 잠 조금 자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는 잠이 쏟아지고 잠을 자도 되는 그런 시간 넉넉한 시기가 되면 잠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점을 약간 바꾸면 네. 한참 자야 될 시기에 공부를 강요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계속 배우고 해도 되는 때에는 뭔가 해야 할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참. 근데 이렇게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수면 부족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 정말 자고 싶은데 자야 하는데 못 자서 수면 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수면 장애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잔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낮밤이 바뀌어서 리듬이 깨져서 밤에 이제 잠이 안 와서 잠이 올 때쯤 되면 이미 이제 새벽에 가까워지고 일어나기는 해야 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형태의 수면 부족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굉장한 스트레스나 신경 쓰는 일도 많고 자려고 누우면 계속 그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수면 부족도 있고요. 다만 불면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시간적인 정의는 없어요.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루에 자는데 그거보다 부족하면서 낮에 피곤함을 느끼는 불면증인데 불면증은 대부분 자기 삶 속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매우 소수고 대부분은 자기 그 생활을 잘 둘러보면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듬이 깨져서라든지 혹은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병원에 오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원인이 나와요. 그런데 거슬러서 인간에게 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을 주나요? 잠이 휴식이라는 기능을 좀 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기능을 보자면 자면서 이제 우리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좀 합성하고 기억, 그 하루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기억을 정리하는 역할을 밤에 자면서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꿈을 꾸기도 하고 뭐 그런데 결국에 잠이 부족해지면 휴식이 박탈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것은 기본이고 잠이 부족해지면 이제 기억에 대한 저장과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굉장히 깜빡깜빡 한다던가 낮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을 잘 구조적으로 하지 못한다던가 뭔가 이제 좀 정신이 약간 멍한 느낌이 단순히 피로해서라기보다는 그 메모리 작업이 잘 되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밤에 못 자는 것도 괴로운데 또 이것이 아침이 되고 오전에 한참 이제 활동하고 그래야 될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 밤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전에 집중하기 쉬운 거. 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각성 상태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태를 말해요. 원래 낮에는 이렇게 반짝 깨어 있다가 잠이 들기 시작하면서 각성 상태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확 수면에 들어가는 건데, 그 각성 상태가 점점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걸로는 이제
TV. TV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죠. 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서이기도 하고 화가 나서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때는 잠이 오질 않죠. 네. 또는 뭐 집중하기 굉장히 쉬운 게임이라던가 뭐 외부로 인터넷으로 만화를 본다던가 뭐 재미있는 무언가를 계속 보게 되면 나는 한 12시쯤 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매체들은 굉장히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네. 집중하기 쉬운 매체들은 점점 각성 상태를 올리고 네. 결국에는 잠을 점점 달아나게 하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네. 잠자리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네. 막 SNS를 계속 보고 네. 동영상 네. 보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점점 잠을 달아나게 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초집중하게 되는 네. 대상이 있으면 안 그쵸. 되는 거죠. 네,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네. 결국에 반대로 잠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게 있다면 이게 책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네. 저거 좀 읽어야 되는데 네. 하고 이제 구석에다가 좀 뭐라도 어떤 글씨가 매우 작고 두꺼운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첨가한다면 재미없는 어려운 네. 재미없고 어렵고 네. 혹은 원서여도 괜찮고요. 아이고 그런 경우에는 네. 수면제로 꽤 좋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재미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네. 정말 잠을 못 자서 괴롭다라고 하면 시도해 보실 만해요. 저는 어렸을 때라고 하면 좀 웃긴데 예전에 잠이 안 올 때 철학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뼛속 깊은 이과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철학책과 역사책. 근데 지금 읽으라 그러면 좀 재밌긴 한데 그 당시엔 그게 어찌나 재미가 없었는지 네. 잠이 오지 않는다 싶으면 그걸 읽어서 걔는 처음에 한 첫 페이지부터 10%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네, 항상 네. 수면제로 그냥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면 너무 화가 나서 책을 팍 덮게 되는. 화가 나서 잠이 깨려나요? 그리고 무엇을 자기 전에 먹는 것이 잠에 도움이 됩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녁 때 네. 식사로 뭘 먹느냐가 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로 되게 네. 자극적인 거, 맵고 네. 막 짜고 그런 자극적인 걸 먹으면 수면의 네. 질이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술에 대한 오해가 잠이 잘 온다고 얘기하죠. 요거 되게 큰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술 드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게 새벽에 잠이 깨요. 일찍. 뭐 화장실 가려고 깨기도 하지만 알코올의 기본 기능 중에 수면을 조각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면이라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어가는 네네네. 인면은 굉장히 단축시키기 때문에 술을 네. 마시면 잠은 정말 빨리 들어요. 네네. 그리고 새벽에 바짝 깨기 때문에 다들 일찍 잠들고 푹 자서 일찍 일어났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네네. 수면의 사이클이 원래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을 이렇게 번갈아 자게 되는데 그 잠에 얕은 잠을 굉장히 얕게 만들어서 깨워요. 그래서 아마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중간중간에 깨는 경험을 하기도 해서 사실 총체적인 수면의 질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술 드시는 거랑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건 수면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오히려 자기 전에는 뭘 안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잠들기 직전에는. 네네. 그런데 가끔 너무 허기져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다. 네네. 이럴 때에는 아주 간단한 다과를 드시는 건 좋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또 허기진 마음에 이것저것 많이 먹어버리면 배불러서 또 잠이 네. 안 오거나 위장장애가 또 바로 생기기 때문에 요거 배고파서 밤에 뭐 드실 분들은 정말 조금만 드세요. 네. 근데 다과에 다가 이제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방해가 될까요?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뭐 따뜻한 우유랑 뭐 약간의 쿠키나 뭐 빵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 그 다과로 맵고 짜고 기름진 거 요런 것만 안 드시면 괜찮아요. 네. 그거는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음식 그냥 드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배고프기 전에 잠드시길 권장해요. 밤에 음식이 뱃속에 위장 속에 머무른 채로 자는 게 위장 건강에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에서도 수면 위생 관리라 그래서 수면의 위생을 좋게 하는 방법들 중에 이게 있기는 해요. 너무 허기가 지면 약간의 다과를 먹고 자라.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권장사항까지는 아니고
너무 배고파서 잠이 오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네. 그런 경우에만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검은별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가위 눌린다고 하는 수면마비 증세가 종종 오는데 왜 그럴까요? 가위 눌린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전이 명확하게 가위 눌리는 건 뭐 때문이다 이렇게 네. 알긴 어렵지만 대부분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굉장히 일상적인 긴장이 좀 많을 때 가위 눌림이 심해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뭔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일이 있는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 뭐 요즘에는 뭐 선거를 앞두고 다들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생활을 좀 둘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생활 중에서 나를 이렇게 자극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네. 사도요한님, 혹시 자연의 소리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람소리, 바닷소리, 숲소리, 비소리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켜서 잠이 들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소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는 조용한 게 이제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뭐 라디오나 TV나 이런 거를 끄고 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간혹 너무 조용하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 TV 켜놓고 주무시다가 누가 가서 TV 꺼놓으면 깨시나? 저희 어머니인데 안 자고 있었다고. 네네네. 맞아요. 분명 코 고는 걸 들었는데. 네네. 그런 어떤 TV의 소리, 어떤 일정한 소리들이 네. 좀 수면에 도움이 되시나 봐요. 네, 그 자연의 소리도 그렇고 라디오 네. 같은 약간의 조용조용하면서 네. 잔잔한 소리. 밤에 되면 라디오가 이렇게 약간 잔잔해지잖아요. 네네. 그런 소리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밤새도록 틀어놓지 마시고 네. 아마 이런 어플들이 시간 제한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시간 제한을 두고 켜놓으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백마고지님 참 우리의 기대를 꼭 깨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되게 심각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제 불면의 원인은 어머니인 듯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4-5시간인데 조금 주무시네요. 오늘 마음 잡고 7시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전화 안 하시던 어머니께서 6시에 전화해서 오늘 뭐하니? 하고 전화하셨다. 아니, 어머니가 6시에 전화를 하시는 건 늘상 네. 좀 일찍 일어나시는 걸 어머니도 알고 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예. 그런가? 이게 평균 수면 시간이 4-5시간 정도로 작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저희가 이제 뭐 숏슬리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6시간 미만을 자도 괜찮은 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 사실 한국에는 숏슬리퍼가 정말 리얼 숏슬리퍼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네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되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것을 상징으로 약간 봐서 네. 예전에 우리 뭐 적게 자고 공부 많이 하고 적게 네네. 자고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세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이 자고 낮에 개운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게 자고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왠지 좀 바람직한 상으로 비춰져서 좀 가공된 숏슬리퍼가 많다라는 네. 이론이 있어요. 네. 하루 4-5시간을 자는데 낮에 피로를 느낀다. 낮에 좀 졸리다라고 하면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신 거고요. 이렇게 적게 자도 괜찮은 분들 이제 저도 사실 많이 자지는 않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안 자기 때문에 잘 때 깊게 자야 돼요. 네, 네. 그 잠을 누가 방해하면 굉장히 짜증이 네.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는 시간에 대한 강박이 꽤 심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자칫 수면의 질이 막 엉망이 되면 굉장히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요걸 잘 설명하지 않으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보면은 저녁 이제 6시에 수영을 하고 자면은 푹 자서 7시까지 네. 자고 수영을 저녁 때 안 하는 날은 사실 푹 자거나 이런 수면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네. 분은 또 저녁에 운동하면 흥분해서 잠이 잘 안 온다고. 네, 하시고.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운동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잠들기 전에 보통 한 2시간 이전에 운동을 네, 하는 걸 네. 권장을 하고 네. 왜냐하면 너무 각성 상태가 높아지니까 쉽게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죠. 네. 혹시나 잠들기 직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 그거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아까 그 재미없고 어려운 책을 읽는 거 좋다는데 창녕해바라기님 아주 실제 책 이름을 거론하셨습니다. 정신분석학 멜더스의 인구론 5분 만에 졸리는 명약입니다. 근데 책값이 꽤 나갈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책 가지고 정말 재미있어서 밤샜다 하시는 분은 또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재미없는 책을 권하면 다 좀 네. 재미없으려나 했는데 네네. 어떤 분은 막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샜다. 그래서 되게 죄송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이, 정말 사람도 각양각색입니다. 취향이. 네, 신이 내린 짱돌림 늦게 출첵하셨다고 글 올리셨어요. 네, 오늘 수수한 주치 순서 정재닥 선생님 나오셔서 수면 부족 불면증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 얘기는 아니지만 하늘아라빠님 지금 굉장히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2, 3일 전부터 아이 엄마가 기침을 심하게 해서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갈비뼈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으면 이제 금이 간 거 진단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갈비뼈는 저희가 이제 보통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잖아요. 네. 고정을 시켜두는데 갈비뼈는 깁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팔이나 다리가 금이 갔다 그러면 깁스를 하고 고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두는 게 치료인데 네. 갈비뼈는 고정을 굳이 우리 몸 자체가 갈비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몸을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운동을 굳이 한다거나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많이 아프실 거예요. 네. 원래 이제 골절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좀 생기는데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받으실 건데 네. 병원에 가시면 처방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약을 좀 드시면서 움직임을 좀 최소화하고 기침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도록 기침을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약도 처방을 같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신이 내린 짱돌림,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2번 정도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데, 네. 이제 아기 수유하셔야 되거나,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거나 이러신가 봐요. 진짜 그렇죠. 네. 직장 다니는 아기 엄마들 이제 워킹맘이라고 네, 표현을 네. 하는 그분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 게 밤에는 아기 때문에 못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쉴 수가 없어서 네. 처음에 이제 한두 달은 육아휴직 마치고 출근을 하시면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단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하시지만 한 3-4달쯤 지나면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지면서 다들 그쵸. 피곤해 좀 정말 막말로 쩔어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얼굴에서 되는데 기름기가 쫙 빠지는 것 같은 다크서클 많이 네,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 밤에 잠만 좀 잘 잘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근데 아이를 잠투정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이제 성향이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을 닮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집은 아이가 밤에 잠투정 하나도 안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렇게 정말 그냥 엄마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쵸, 집이 그쵸.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이를 낮에 좀 최대한 놀게 한다거나 네. 이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밤에 불가피하게 자꾸 깨야 된다고 하면 낮 시간에 짬을 내서라도 좀 쪽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뭔가 회사를 다니신다면 낮잠을 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줄여서라도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아기 엄마가 낮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눈 붙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네요. 이분은 이메가스톤님, 잠이 안 올 때 임대웅의 음악 제약을 볼륨 살짝 줄이고 들으면서 자면 괜찮습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5시에 갑자기 국민 TV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제 알람 역할 해드리는 건데 너무 빨리 깨우는데요. 근데 이제 수면도 국민 라디오와 함께 깨는 것도 국민 라디오. 놀라운 애정이십니다. 이남이녀님 귀농하세요. 30대 아이 넷까지 갖게 됐는지 모르지. 40이 되어서는 TV 보디가드 또 보다가도 TV 보다가 보디가드가 아니라 제가 안경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TV 보다가도 또
스마트폰 보다가도 어느새 잠들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귀농이 농사를 짓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낮에 몸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더 잘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사는 분들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굉장한 자극이 있어요. 기본 소음이 일단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환경적으로 아주 깜깜한 밤이라는 게 맞이하기가 어려워요. 바깥도 환하고 창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항상. 그래서 이 빛공해라는 것에 대한 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늘 환한 곳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얘네가 당연히 수면의 질을 좀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적응하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적당한 소음과 적당한 빛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시골에 가시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찍 어두워지면서 주변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잘 만들어지거든요. 저희 친구들 이제 시골에 가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9시면 다 한밤중이 돼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새벽에 깨고. 네네. 저 미친 기타님께서 정말 필수 10대에 겪었던 경험. 초저녁에 시작한 비디오 게임이 너무 잘 돼서 이게 잘 되는 게 탈이로군요. 끝까지 기록 깨버렸더니 아침이 되었고 세계 평화를 지켰다는 기쁨도 잠시 차디찬 현실과 함께 졸음과 싸운 경험이 그 다음 날이 제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8시간 자는 것과 4시간 자는 것과 일상이 피곤한 거 똑같은 건 왜 그럴까요? 빛 좋은 게 살군인지. 이거는 이제 그 자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피로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있진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잠을 아까 이제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것. 비슷한 시간, 기상시간을. 기상시간을 늘 비슷하게 맞출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평일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말에 많이 망가져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너무 늦잠을 심하게 자버리거나, 그러면 다시 월요일에 사이클이 무너지고, 화요일, 수요일 정도 돼서 약간 덜 피곤해지려나 싶으면, 다시 또 금요일이 다가오면서 사이클이 너무 무너지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는 시간에 관계없이 늘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잠을 주말에 몰아잔다거나 뭐 토요일 일요일에는 밖에 안 나가고 낮에 먹고 자고를 반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평일보다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더 잘 수는 있지만 너무 수면을 주말로 몰아서 주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을 늘 비슷하게 맞추시면 그나마 좀 피로가 덜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보통 수면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인데 한 사이클을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백마고지님이 7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6시에 깨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7시에 원래 늘 일어나는 사람을 5시나 5시 반쯤 깨우면 잘 일어나요. 왜냐면 사이클이 그래서 일단 이제 뭔가 스케줄을 이제 수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하루 중에 일정을 잡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고 결심을 하실 때 평소에 늘 일어나던 시간 그대로 맞추시거나 아니면 좀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일어나거나로 조정하시려면 30분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확 일찍 일어나면 오히려 쉽습니다. 너무 일찍인가? 커피나무님, 요것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젯밤에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산책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고픈가 싶더니 아찔하게 현기증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현기증이 안 가셔서 배고파서 그런가 하고 밥을 또 먹었는데 당뇨 증상일까요? 일단 소화가 안 돼서 산책을 나가셨는데 배가 고프다라는 거는 밥을 먹은 지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배가 고플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채기가 있을 경우에 현기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었다면 아마 밥을 또 먹고 나서 더 아마 배가 고프셨을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현기증이 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당뇨는 보통 혈당이 떨어지면서 현기증만 나는 게 아니라 막 식은땀도 나고 정말 어지럽고
순간에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참기가 정말 주체하기가 어렵거든요. 혈당이 네. 많이 떨어지게 되면. 네. 그래서 저혈당이 그때 순간 온 건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혈당이 온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혈당 체크를 네. 가까운 뭐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네. 요즘에는 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네. 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배가 고플 때 한다는 함정이 있어요. 현기증이 날 때. 네. 아이고, 연지, 그리고님, 아이고, 막내 아기. 예, 연서죠? 그러면은, 네, 그 아기 사전. 하이라고 지금 그 풍선글을 달아주셨는데, 참, 아기 키우시는 엄마들이 정말 하이인지, 지금 엄청 고생하실 그때인 거. 100일 정도 됐나요? 100일 정도면 또 어른들 말씀이 이제 순하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도 정말, 참, 그, 아기 엄마들, 아빠들 잠 제대로 못 주무시죠. 네. 리버 피닉스님, 불면증은 평소에 잘 없는데요. 반대로 생리기간만 되면 잠이 쏟아집니다. 네. 요런 분들은 꽤 있어요. 생리기간에 신체적 피로감이 올라가서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뭐 아주 드문 현상은 아니고, 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면, 요거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생리기간에 찾아오는 급격한 피로감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운동을 꾸준히. 네. 네. 민심이 천심님,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습니까? 수면제가 이제 중독성이라는 단어가 네. 중독성이라는 단어와 내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존성이라는 단어 세 가지가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중독성은 뭐냐면 어떤 약물이든지 간에 중독 증상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용량 이상, 너무 많은 용량을 계속 먹으면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카페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독 증상과 내성이 다 있는 약물인데 카페인을 하루에 뭐 커피를 5잔 이상씩 꾸준히 마시다 보면 카페인으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불면 증상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게 와요. 카페인 때문에 그런 건 중독 증상이라고 하고 카페인을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매일 먹으면 나중에는 한 잔을 마셔도 잠을 못 자던 사람이 2잔을 마셔도 잠을 잘 자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먹는 양을 늘려야 되는 건 내성이라고 하죠. 네. 의존성은 뭐냐면 이제 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 약물을 계속 먹어야지만 내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아마 걱정하시는 거는 의존성이나 내성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수면제들 중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실 게 아니라면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 복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성과 의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제는 처방을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누가 화장은 하늘 때보다 지우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약은 처방받을 때보다 처방을 중단하실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끊으면 더 힘들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을 때보다는 약을 끊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격하게 다가오는 감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2.5님이 그러니 아기가 100일 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는 마치 등산할 때 정상에 다 와간다고 하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나본 적은 없지만 아이 엄마들의 진료를 많이 하는데 어떤 집은 100일 이후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집은 2돌까지도 아이가 밤에 너무 이렇게 많이 깨운다 그런 엄마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주 오늘 말씀들이 격하게 공감 가게 정말 감각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아르텔라님이 쓰신 글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릴 수가 없어 너무 길어서 정말 이 아침에 들으면 참 좋은 글이었는데 아깝습니다. 게시판 많이 봐주세요. 우리 생활에는 이런 감동이 정말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수한 주치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